남편 사망 후 보험금, 연금, 집 모두 상속세 합산됩니다. 하지만 조건 따라 세금 영원도 가능합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보험금, 연금, 집이 모두 상속세 계산에 합산됩니다. 따로따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세법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세금이 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보험금 플러스 연금 플러스 집을 모두 합산, 그러나 배우자 공제 플러스 기본 공제 활용 시 일정 금액까지 세금 영원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금은 내가 직접 받았으니 상속이 아니다. 연금은 노후 자금이니 세금과 무관하다. 집 한 채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부 합산됩니다. 보험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았어도 남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 재산입니다. 연금도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포함됩니다. 집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전부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공제가 작동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다면 기본 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보험금과 연금과 집을 전부 합쳐도 10억 원 이하라면 세금은 영원입니다. 그러나 자녀만 있거나 배우자만 있다면 공제 구조가 달라지고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은 왜 합산되는지, 연금은 어떤 경우에 포함되는지, 집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세금 영원이 가능한지를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보험금과 연금과 집이 어떻게 합산되는지 계산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어떤 조건에서 세금 영원이 가능한지 공제활용법을 알게 됩니다. 셋째, 최근 달라진 부동산 평가 기준까지 파악해서 예상치 못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부, 보험금, 연금, 집은 왜 모두 합산되나요? 정답은 상속세는 받은 돈이 아니라 남겨진 전체 구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사망 후 보험금, 연금, 집은 전부 합산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을 상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금이 얼마인지, 예금이 얼마인지, 집이 얼마인지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순간을 기준으로 남겨진 모든 재산을 하나로 묶습니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직접 받은 돈이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권리이든 모두 한 덩어리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빚을 빼는 것입니다. 대출이 있다면 대출을 차감하고 실제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단계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는 실제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빚이 있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고 실제 대출 계약서나 채무 증빙이 있어야 차감됩니다. 채무를 뺀 뒤에는 법에서 정해둔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공제, 기본 공제, 동거주택 공제 같은 항목들이 여기에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집 한 채와 예금이 조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발생했다면 그 금액도 더해지고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채무를 빼고 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국 상속세는 한 항목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이 출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 단계에서 계속 오해가 생깁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니 전체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첫 단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부, 연금은 정말 상속세와 무관한가요? 정답은 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상속세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은 노후를 위해 준비한 돈이니 세금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사망 이후의 연금은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른 구조로 움직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배우자가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족이 받는 권리로 새롭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적연금은 다릅니다.
개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의 경우 사망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는지 아니면 연금 형태로 계속 받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망보험금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가 고인이고 수령인이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왔다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가입한 개인연금이 있고 사망 후 그 연금을 배우자가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그 일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면 연금 형태로 매월 조금씩 받는 구조라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는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 종류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연금은 안전하다는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가 실제 계산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수령 방식과 계약자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부 보험금과 퇴직금은 왜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정답은 보험금은 수령인이 아니라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배우자가 직접 받았으니 상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를 보면 세법은 보험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사망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라면 그리고 그 보험료를 배우자가 아닌 고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도 비슷합니다. 회사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은 돈처럼 보이지만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이라면 계산 구조 안으로 들어옵니다. 국세청 설명 자료에는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고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된 보험이라도 보험료를 고인이 계속 납부해왔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반대로 자녀가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해온 계약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보험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뒤에 세금 안내를 받고 당황하게 됩니다. 핵심은 돈이 어디로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발생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단계부터 계약자와 수령인, 보험료 납부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부 사망 직전에 옮긴 재산도 다시 계산되나요? 정답은 사망 직전에 옮겨둔 재산도 일정 기간 내라면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은 사망일 하루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10억 원을 인출했는데 그중 5억 원은 부동산 구입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5억 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에서 인출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현금의 사용처가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큰 금액을 인출할 때는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부 어떤 조건에서 세금 영원이 가능한가요? 정답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으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 영원 가능합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조건 따라 세금 영원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기본 공제 5억 원의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서 공제 합계가 최소 1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과 연금과 집을 전부 합쳐도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는 영원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되는 구조이며 최대 30억 원까지 그리고 총 상속 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약 60%, 2명이면 43%, 3명이면 33% 수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속받은 내역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이고 그 외 상속 재산이 없으며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받으면 기본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쳐 10억 원만 공제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기본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9억 원, 즉 배우자가 상속받은 15억 원의 60%가 공제되어 총 14억 원이 공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배우자에게 넘기면 좋다는 말은 방향은 맞지만 한도와 비율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부 같이 살았다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정답은 같이 거주하며 봉양했다면 최대 6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공제는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주택에서 함께 생활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하였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하던 주택 가격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이 5억 원이라면 5억 원 전액이 공제되고 10억 원이라면 6억 원만 공제됩니다. 군복무, 학업, 직장, 요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총 합산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때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거한 자녀가 10억 원의 주택 중 50%만 상속받을 경우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주택 공제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요건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부모를 모시고 생활해온 자녀가 있다면 이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7부 공시가격만 믿고 신고하면 안 되나요? 정답은 공시가격만 믿고 신고하면 다시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상속과 증여에서 실제 가치에 가까운 평가를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 12월 공식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꼬마 빌딩 위주로 하던 감정평가를 2025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고가 단독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상속 재산은 시가, 즉 매매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거래 사례를 찾기 어려운 고가 아파트나 단독주택들이 대부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되어 왔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나인원 한남 273제곱미터의 경우 추정시가가 220억 원인데 공시가격은 86억 원으로 시가의 39% 수준이었고 아크로리버파크 235제곱미터도 추정시가 180억 원에 공시가격 75억 원으로 약 42% 수준이었습니다. 선정 기준도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신고 가액이 추정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2025년부터는 그 기준이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 10%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8부 비싼 집이 오히려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정답은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이 적게 나오는 역전 현상이 있었으나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된 일부 고급 주택의 경우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구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도곡동 타워팰리스 223.6제곱미터는 기준시가 37억 원이라 증여세가 13.7억 원인 반면 반포 레미안퍼스티지 84제곱미터는 기준시가 25억 원에 증여세가 16.7억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크기도 훨씬 크고 시장 가치도 훨씬 높은 아파트에 오히려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거꾸로 된 구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형평성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치에 근접하도록 감정평가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가가 강화되면 고가 주택의 과세 기준이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평가 기준의 문제입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가정일수록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부 실제 계산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정답은 상속세 계산은 더하고 빼고 공제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모읍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퇴직금, 권리성 자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무를 차감합니다. 실제로 상환해야 할 빚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 이후에 각종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이 여기에서 작동합니다. 모든 과정을 거친 뒤 남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과 예금, 보험금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체를 합산한 뒤 대출을 빼고 배우자에게 상속된 비율에 맞춰 공제를 적용합니다. 2단계가 끝나야 비로소 세금 계산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단일 항목이 아니라 연결된 단계입니다.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10부 현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현금이 부족해도 분할 납부와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시에 큰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나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건을 충족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와 절차를 놓치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상속받았지만 당장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하게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는 계산뿐 아니라 대응 방식도 중요합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험금, 연금집 모두 합산되지만 조건 따라 세금 영원도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사망 후 보험금, 연금, 집은 모두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따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세법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그러나 조건에 따라 세금 영원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고 동거주택 공제를 활용하면 추가로 6억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세 기법이 아니라 구조 이해입니다. 보험금은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집 한 채면 문제 없다는 말, 배우자에게 넘기면 끝난다는 생각은 단편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계산은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전체 재산을 합산하고 과거의 재산 이동을 확인하고 공제를 적용하고 평가 기준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국세청이 직접 펴낸 상속세 설명 자료와 2024년 12월 보도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해설 영상입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는 경우, 자녀만 있는 경우, 배우자만 있는 경우를 각각 나눠서 같은 재산이라도 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보험금과 퇴직금이 포함되었을 때 전체 계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동거주택 공제를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의 차이까지 실제 사례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상속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구조를 알면 판단이 가능해집니다.